foundational discoveries and inventions that enable machine learning with artificial neural networks. Pricing chemistry for computational protein design.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였습니다. 물리학상과 화학상까지 올해 노벨상은 AI가 평정했습니다. 우리의 뇌처럼 기계가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오늘날 AI 모델의 기초를 마련한 뇌과학자 존 호필드 교수. 제프리 힌튼 교수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시스템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단백질 연구발 구글, 딥마인드의 개발자들까지. 인공지능 AI 기술의 영향력이 몰라보게 커졌다 해도 이들의 수상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30년간 저를 괴롭혀온 AI 딥마인드로 양자 중력 통합 이론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엘리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하지만 그 답은 제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당당히 조용해졌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이미 50년 전, 아니 정확히는 1300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렸다. 1300년 전이라니?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네바 근교 CERN 연구소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유럽 우주기구 본부. 42세의 이론물리학자 엘리사 하트만 박사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30년간 매달린 양자중력 통합이론의 수식들이 칠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여전히 빈 곳이 너무 많았다. 박사님, 오늘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계 대학원생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화엄경의 상즉상입 사상이 양자 얽힘 현상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민수 씨, 과학은 실험과 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대 종교 텍스트가 현대 물리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옆에 있던 독일인 동료, 연구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동양 사람들은 항상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 명상하고 불경 읽으면 노벨 물리학상이라도 받을 줄 아나. 차라리 점성술이나 연금술을 들고 와서 양자역학을 설명하겠다고 하지 그래. 연구실이 조롱으로 가득 찼다. 엘리사도 미소를 지었다. 서구 과학의 우월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동양 철학은 그저 미개한 미신일 뿐이었다. 과학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유럽에서 완성된 인류 최고의 성취입니다. 감성적인 동양 사상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날 밤 엘리사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매달린 이론의 핵심 부분이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해답이 25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 꽃핀 불교 경전 속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제시도 세 챕터 1에서 먼저 불교 경전에 숨어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뒤 내용이 너무 뻔하지 않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우연찮게 한국에서 찾을 수 있었다.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호기심 자극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써봐. 편집 챕터 1.3 서구 중심의 성벽 속에서 제네바 근교 CERN 연구소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유럽 우주기구 본부. 42세의 이론물리학자 엘리사 하트만 박사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30년간 매달린 양자중력 통합이론의 수식들이 칠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여전히 빈 곳이 너무 많았다. 박사님, 오늘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계 대학원생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화엄경의 상즉상입 사상이 양자 얽힘 현상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민수 씨, 과학은 실험과 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대 종교 텍스트가 현대 물리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옆에 있던 독일인 동료, 연구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동양 사람들은 항상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 명상하고 불경 읽으면 노벨 물리학상이라도 받을 줄 아나. 차라리 점성술이나 연금술을 들고 와서 양자역학을 설명하겠다고 하지 그래. 연구실이 조롱으로 가득 찼다. 엘리사도 미소를 지었다. 서구 과학의 우월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동양 철학은 그저 미개한 미신일 뿐이었다. 과학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유럽에서 완성된 인류 최고의 성취입니다. 감성적인 동양 사상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날 밤 엘리사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매달린 이론의 핵심 부분이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몇 달 후 자신이 그토록 조롱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3개월 후 엘리사의 연구실에 냉혹한 현실이 찾아왔다. 하트만 박사님, 프로젝트 종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럽 우주기구 연구부장 페터 밀러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30년간 쏟아부은 연구비가 500억 유로에 달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논문 몇 편과 가설뿐이었다. 부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통합이론의 핵심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거의 다가섰다는 말을 20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연구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엘리사의 손이 떨렸다. 평생을 바친 연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엘리사를 기다리는 건 더 큰 절망이었다. 남편 토마스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엘리사, 우리 결혼 생활도 당신 연구처럼 끝이 없는 가설일 뿐이야. 15년간 기다렸지만 이제 한계야. 8살 딸 소피아도 엄마를 피했다. 밤늦게 들어와 새벽까지 수식만 끄적이는 엄마보다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행복했다. 엄마는 맨날 칠판하고만 얘기해. 나하고는 안 얘기하면서. 일주일 후 엘리사는 정신과를 찾았다.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감, 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전형적인 소진 증후군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도달한 상태예요.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엘리사에게 쉼이란 곧 포기를 의미했다.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연구마저 잃는다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엘리사는 빈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이트보드는 지워진 지 오래였고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만 쌓여 있었다. 세계 최정상 물리학자라는 명성도 수많은 논문과 학위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때 책상 모서리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3개월 전 김민수가 남기고 간 화엄경 관련 자료였다. 그날 그토록 조롱했던 그 내용이었다. 전체 속에 하나가 있고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 이상하게도 이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엘리사가 연구소에서 개인 짐을 정리하던 어느 오후 컴퓨터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한도윤 교수였다. 하트만 박사님께. 저는 양자중력 이론을 연구하는 한국의 물리학자입니다. 박사님의 최근 논문들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피식 웃었다. 실패한 연구의 감명을 받다니 뭔가 이상했다. 특히 박사님이 제시하신 중첩 상태 해석에서 놀라운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고전 철학 중 화엄 사상을 아시는지요? 1300년 전 인도 승려가 전한 이 사상이 박사님의 이론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엘리사의 눈썹이 치솟았다. 또 동양 철학이었다. 김민수의 발표가 떠올랐다. 더욱 흥미로운 건 20세기 한국의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화엄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원고입니다. 6만 장에 달하는 이 원고에는 박사님이 찾고 계신 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코웃음을 쳤다. 6만 장의 종교 서적이 물리학 난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메일을 지우지 못했다. 다음 날 한도윤 교수와 화상회의를 가졌다. 모니터 너머 50대 중반의 온화한 얼굴이 나타났다. 박사님, 서양과학이 분석적 접근을 한다면 동양 사상은 직관적 통찰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이 직관이 수학적 증명보다 먼저 진리에 도달하기도 하죠. 교수님, 과학은 검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직감이나 영감으로는 노벨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타너 스님은 이미 1970년대에 시공간이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죠. 엘리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상즉상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포함하면서 동시에 독립적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양자 얽힘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설마 그런 우연일까요? 박사님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해인사의 타너 스님의 육필 원고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엘리사는 잠들지 못했다. 30년 연구, 인생이 무너진 지금 잃을 게 더 있을까 싶었다. 마지막 희망이든 절망이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2주일 후 엘리사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멀어져 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리사를 마중 나온 한도윤 교수는 생각보다 소탈한 모습이었다. 공항에서 서울대까지 가는 길에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불교,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박사님, 화엄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다룬 철학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저는 수학과 물리학만 믿습니다. 종교적 해석은 관심 없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연구실에서 한도윤 교수는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놓았다. 타너 스님의 화엄경 해석서였다. 이분은 한국 근현대사의 기적 같은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10년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화엄경을 연구하셨어요. 엘리사가 책장을 넘기자 한자와 한글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다.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이었다. 번역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원본의 깊이를 완전히 전달하기는 어렵죠. 다음 날 두 사람은 합천 해인사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산하는 엘리사에게 낯설었다. 알프스의 웅장함과는 다른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산들이었다. 해인사에 도착하자 주지 스님이 직접 나와 맞이했다. 외국인 물리학자가 타너 스님의 원고를 보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시간을 내준 것이었다. 타너 스님의 원고는 우리 절의 보물입니다. 6만 장에 달하는 이 글은 모두 스님의 육필로 쓰여졌어요. 장경각에서 꺼내온 원고 상자를 보는 순간 엘리사는 숨이 막혔다.
누런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3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이 한 문장을 보세요. 전체 속에 하나가 있고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 한도윤 교수가 가리킨 구절에서 엘리사의 시선이 멈췄다. 3개월 전 연구실에서 본 바로 그 문장이었다. 이것이 상즉상입의 핵심입니다. 모든 존재는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전체와 하나라는 뜻이죠. 엘리사의 머릿속에서 양자 얽힘의 공식이 떠올랐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간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현상.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상태.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해요. 엘리사는 중얼거렸다. 1300년 전의 경전과 현대 물리학 사이에서 무언가 연결고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해인사에서의 첫날 밤, 엘리사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템플스테이 용방에서 촛불을 켜고 타너스님의 원고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다. 중중무진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티끌 속에 무량한 세계가 들어있고 무량한 세계가 하나의 티끌 속에 원만히 드러난다. 엘리사는 펜을 들어 종이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다. 다중우주, 이론의 수학적 모델이 머릿속에서 구현되었다. 무한히 많은 평행우주가 하나의 파동함수 안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수식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타너스님이 설명한 중중무진의 개념이 현대 물리학의 다중우주, 이론과 수학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윤 교수를 찾아간 엘리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시공무해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네,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 들어있고 모든 공간이 여기 한 점에 담겨 있다는 뜻이죠. 엘리사는 노트북을 열어 민코프스키 시공간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4차원 시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연속체를 이루는 모델이었다. 놀랍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견한 시공간 통합 이론을 타너스님은 이미 1970년대에 설명하고 계셨군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타너스님의 원고에서 발견한 일심법계라는 개념이었다. 모든 현상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고 하나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양자장 이론의 기본 방정식을 떠올렸다. 모든 입자와 힘이 하나의 통합된 장에서 나오는 이론. 30년간 찾던 통일장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였다. 이것도 정확히 일치해요. 하나의 근본 법칙에서 모든 물리 현상이 나온다는 건 현대 물리학의 최종 목표인데. 셋째 날 저녁 엘리사는 타너스님의 사진 앞에 서 있었다. 자비로운 미소를 지은 노스님의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수학 공식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우주의 비밀을 꿰뚫어 보신 건가요? 그때 옆에서 주지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타너 스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라고. 때로는 직관이 논리보다 더 빠르게 진실에 도달한다고 하셨죠. 그날 밤 엘리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었다. 서구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가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해인사에서 서울로 돌아온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도윤 교수의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타너스님의 철학을 수학 공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교수님, 드디어 핵심을 찾았습니다. 엘리사가 화이트보드 가득히 적은 수식을 가리켰다.
상즉상입 양자중력 모델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이론이었다. 타너 스님의 상즉상입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개별 입자의 파동함수가 동시에 전체 우주의 파동함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찾던 통합 공식입니다. 한도윤 교수는 숨을 죽이고 수식을 살펴보았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묶는 꿈의 공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박사님, 이건 물리학사에 남을 발견입니다. 그날 저녁 엘리사는 급히 유럽 우주기구와 NASA 동료들에게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모니터에는 놀란 얼굴들이 가득했다. 엘리사, 당신이 연구를 접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발견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상즉상입 양자중력 모델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던 동료들도 점차 수식의 완성도에 놀라기 시작했다. 이 모델로 계산하면 블랙홀의 특이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암물질의 존재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요. MIT의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첸이 흥분해서 말했다. 엘리사, 이 공식대로라면 중력파의 미세한 변화도 예측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의 가속 팽창도 이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됩니다. 화상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아인슈타인이 평생 찾던 통일장 이론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엘리사,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다고 했지? 엘리사는 잠시 주저했다가 입을 열었다. 한국의 타너 스님이라는 분의 화엄경 해석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1300년 전 불교 철학이 현대 물리학의 해답을 담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서구 과학계의 최정 상급 물리학자들이 동양 종교에서 답을 찾았다는 말에 당황한 것이었다. CERN의 이론 물리학자 마르코 로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리사, 당신이 정말로 진지한 거야? 저보다 진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시대를 초월한 천재였어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사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서구 과학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진리에는 동양과 서양이 따로 없었다. 3개월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다. 과학과 철학의 대화라는 제목의 국제 심포지엄이었다. 엘리사의 상즉상입 양자중력 모델이 세계 물리학계에 충격을 주면서 급히 마련된 자리였다. 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학자들이 가득 모였다. 엘리사가 연단에 서자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타너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비로운 미소의 타너 스님 사진이 떠올랐다. 이분은 20세기 한국의 승려로 1300년 전 화엄경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신 놀라운 분입니다. 제가 30년간 찾지 못했던 통일장 이론의 실마리를 이분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렸다. 독일 출신의 저명한 물리학자가 한국 승려의 철학을 과학적 발견의 원천으로 언급하는 것에 놀란 것이었다. 상즉상입, 중중무진, 시공무해. 이런 개념들이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 이론들과 놀랍도록 부합합니다. 동양의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런 접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가 손을 들었다. 박사님, 과학과 종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교수님, 타너스님은 종교적 교리가 아닌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철학자이자 우주론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진리를 향한 열정에서는 과학자와 다를 바 없으니까요. 행사 후 기자회견에서 BBC 기자가 물었다. 박사님의 발견이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감은? 엘리사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타너스님께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분이 보여주신 통찰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이런 발견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했지만 결국 같은 답에 도달했다는 게 경이롭습니다. 이후 엘리사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초빙 교수 제안을 받았다. 새로 개설될 동서양 융합물리학과의 초대 과장 자리였다. 독일 언론들은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다. 타너스님의 철학이 현대 물리학의 새 지평을 열다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다. 프랑크푸르트 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현대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타너라는 한국의 사상가가 21세기 과학에 던진 메시지를 깊이 새겨야 한다. 그해 말 엘리사는 다시 해인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럽과 미국의 물리학자 20여 명이 함께였다. 모두 타너 스님의 원고를 직접 보고 싶어 한 사람들이었다. 타너 스님의 사진 앞에서 엘리사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길을 이미 걸어가신 분이 계셨다니. 비록 다른 언어,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국 같은 진리를 추구하고 계셨군요. 해인사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엘리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경북대학교 탄어문화연구소의 김정호 소장이었다. 박사님께 들려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미공개 육성 녹음이 발견되었거든요. 다음 날 엘리사는 서둘러 경북대로 향했다. 연구소 지하 보관실에서 김정호 소장은 낡은 테이프 녹음기를 꺼냈다. 이 녹음은 1978년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박사님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타너 스님의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언젠가는 서양의 한 학자가 동양의 지혜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그 사람은 여성일 것이고 머나먼 곳에서 이 땅을 찾아올 것이다. 엘리사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40년 전 예언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화엄의 진리는 국경이 없고 시대를 초월한다.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는 날, 인류는 비로소 우주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타너 스님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 학자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가 될 것이다.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하나였음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김정호 소장이 조용히 말했다. 박사님, 이 예언이 우연일까요? 엘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했다. 한 달 후 엘리사는 런던의 한 출판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 저는 앞으로 10년간 타너 스님의 화엄경 해석서를 전 세계 10개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다. 물리학자인 박사님이 왜 종교 서적 번역에 나서시는 건가요? 이것은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혜서입니다. 과학과 철학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차점이죠. 엘리사는 타너 스님의 사진이 실린 책 표지를 들어 보였다. 타너 스님은 단순히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이자 우주론자였어요. 이분의 통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엘리사는 혼자 해인사를 찾았다. 눈이 내린 고요한 산사에서 타너 스님의 사리탑 앞에 섰다. 스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왜 당신의 글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군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저는 이제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양과 서양, 과학과 철학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그날 밤 엘리사는 타너 스님의 꿈을 꾸었다. 자비로운 미소를 지은 스님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누어질 때 완성된다. 새해가 밝았다. 세계 각국에서 젊은 물리학자들이 해인사를 찾기 시작했다. 타너 스님의 철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서양 학자들의 순례가 새로운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엘리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다. 인류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하나가 되는 시대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타너 스님과 엘리사 박사의 운명적 만남처럼 우리도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갔으면 합니다. 구독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한국에 숨겨진 위인들과 그들이 세상에 남긴 놀라운 족적들을 만나보세요. 댓글로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신지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